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30일 됐죠, 대표님? 한 30일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혜세 대표님과 시민들 또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와야 될 자리지만 사정이 안 돼서 광화문하고 한남동 갔는데 이 자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옵니다. 우리가 군영법 22조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라든지 성매매 합법화라든지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이곳을 많이 찾았죠. 그래서 이곳만 해도 제가 기자회견을 수십 번 했고, 전국으로 제 활동하면 수백 번을 기자회견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 정보관이 이렇게 위압적으로 경찰관이 대응하는 거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주혜세 대표님이 이제 말리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잘 대하는데 한 대표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오늘 이럴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경찰들이 지금 눈빛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광화문에도 가보고 한남동 경찰과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바꾸고 도끼졌냐 봤더니 뭔가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점이 언제인가 봤더니 어저께 새벽에 제가 역사적으로 충격이, 어르신들도 한다고 묻고 싶습니다. 그 경찰관인지 양아치인지 그 건달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씩 무리지어서 한 5, 60명씩 중대급인지 무리지어서 선언팀들이 저희 대통령 간저 내부로 올라가는 거 목격하셨죠?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5학년 5반인데 제 경험에는 못 봤는데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12.12 사태도 있었고 4.19 때도 있었지만 양아치같이 조폭같이 경찰들이 전국에 있는 기동대 무슨 경찰들이 60, 70명씩 다 몰려들어가지고 무리지어서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돼가지고 6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없죠? 그 어르신들 조금 더 넘어가면 건국 45년부터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야, 이 경찰들이 이거 왜 뭔 짓 하는 거냐 도대체 이거. 법이 대도돼 있다면 법원에 맡기고 헌재에 맡기면 될 건데 왜 경찰들이 가서 건달과 양아치도 안 하는 짓들 조폭처럼 저렇게 하느냐.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눈빛이 달라졌어. 오늘 대응하는 거 보니까. 야, 이자면 끝발 난다. 어저께 여담이지만 은행장 오늘인가요? 은행 5개 은행위원장 모아놓고 자기가 한 소리 했죠. 금리 잘하라고. 야, 얘가 도대체 경찰대에 지금 누가 있냐 지금. 에? 경찰청장 자기의 수장을 잡아놓고 차장인가 처장인가 두 번째가 하는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도 눈빛이 왜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위압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느냐. 저는 그전까지는 경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조폭도 아니고 조폭도 더한 대한민국에 한 번도 눈도 못한 그 사건으로 저는 경찰을 더 이상 경찰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건 여담이고 헌재 왔으니까 제가 헌재 한번 되돌아봅시다. 헌재가 잘하고 있는지. 자, 헌재 제일 첫 번째 제가 충격받는 건 뭐냐면요, 그 고소인을 불렀죠. 누가 정청래 불렀죠. 아니 고소장을 보면서 딱 하는 말이 내연자 이거는 빼야 되는 거죠. 이랬죠? 네? 5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시 바꿔서 서류에다 뭐 놨습니까? 재판부의 권유에 의해서 내란죄를 빼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권유하는 게 어딨냐? 너는 짬짬이 아니냐? 맞다. 누구 혼내요? 우리를 혼내죠? 우리를 혼냈다고 민주당 혼낸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짬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내가 주혜세 대표님 오늘 밥 먹으셔야 되죠? 이러면 권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님 점심 먹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권유하는 거야? 아니, 재판부가 나서서 내란죄를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서류로 주장했잖아. 재판부 권유에 따라 내란죄 뺐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짬짬이 아닙니까? 두 번째, 자, 최상목으로 내려옵니다. 최상목이 저기 누구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 제일 이슈가 뭐였습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거 갖고 따졌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그걸 따질 때 나와서 기준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더니 다 통과된 다음에 우리는 뭘 갖고 우리는 따졌습니까? 야, 헌법재판소 해설집을 봐라. 해설집을 보니까 1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학자들이 재판관 대행도 200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해설서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국힘도 또라이들이 열받는데,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헌법적으로 미리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기준을 어떻게, 게임의 룰을 알려주세요.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말을 안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아니면 공무처 여자 같은 경우는 눈 부라지면 독에 품은 듯이 나와가지고 지들이 뭐라고 떳떳하면,
아니 브리핑할 때 헌재 해설집에서는 우리들이 찾기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준이 이겁니다. 국회는 거기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 다 통과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헌재 지금 두 번째 지적질을 했잖아요. 그쵸? 세 번째 이 이미선이라는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 정보를 예, 미친 저는 욕을 하면 또 모르 여기 맞지만 이 이미선한 재판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수사 요청도 하고 또 이미선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료도 바깥에 빼놨고 언론에 나온 자료도 많죠? 내부 자료 빼내지 않으면 빼는 거 맞죠? 그럼 헌법재판소에 할 일이 제일 일이 뭡니까?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뺐는지 자체 조사위원회 열고 징계 열어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뭐가 급한지 대통령 탄핵이 급하긴 하죠. 하지만 그런데 우리 방송통신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앞에 있는 것은 6개월 1년씩 질질 끌면서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가니까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몇 년 껐습니까? 예, 2년 이상 끌고 그리고 우리가 연기해달라는 겁니까? 법을 지켜서 6개월만큼 보장해달라는 겁니까? 법을 지켜라. 예, 법은 6개월로 보장돼 있죠? 그럼 그 법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주장하는 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시간 끌기입니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얘네들이 언제 끝나려고 지금 잡고 있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 아닙니까? 누가 그만둘 때 자기네 문재인이 임명한 두 사람 그만두기 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국민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들 시간표도 아니야. 누구의 시간표에 지금 맞추고 있어요? 이재명!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조차 헌법재판관은 열받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관은 이준수 방송인 통신위원 때 민주당 의원도 오니까 정책나가 혼내긴 해요. 근데 혼내는 게 덜 혼내.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러면 됩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네가 세상의 최고 권위자일 것처럼 막 혼내. 제가 야, 저 새끼들은 힘 있는 자의 논리 따지는구나. 우리가 헌법재판관은 어디에 좌우화됩니까? 헌법에 잘 기준내고 좌우화돼야 되죠? 근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모든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 야, 그러면 너가 헌법재판관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뒤져. 한 53대 46으로 뒤지고. 근데 점점 우리 엎어버리면은 그럼 너네는 국민투표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45년 47년대 우리가 공산주의를 선택할까? 국민의 70%가 공산주의 선택하다 여론 나왔어요. 여론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여론을 아니 규칙을 정하라고. 여론을 따를 거면 우리가 60% 만들고. 예?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헌법에 의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자, 국민론이 분열됐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체계하는 그 제도 아닙니까? 제도? 경찰도 믿어야 되고 검사도 믿어야 되고 경찰도 믿어야 되고 법원도 믿어야 되고 제일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 언론마다 나오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헌법재판소 보면 반국가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형제도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다 보면 기존에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냐면 당신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말고 어떤 여론이나 국민의 정치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당신들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독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고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법원에서 요구한 게 있는데 이걸 밝히셔야 돼요. 이미선 재판관님,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과 몇 번 통화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이것을 관여하는 헌법재판소는 빨리 조사해서 발표하십시오. 어느 정도 만났는지 몇 번의 통화를 했는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내통했습니다. 내통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머리 희다고 눈썹 희다고 나 참 희한해. 헌법재판관도 일부러 머리를 희게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권위 있다고 이러면서 무섭습니다. 헌법에 준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당신의 눈 속에서 이재명의 얼굴이 보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권이라는 게 특별한 인권이 아니에요. 6개월간의 법적 보장으로 충원히 방문하고 아직도 하나 있는데, 아니 구치소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조사를 받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헌법재판에서 불러요, 오라고. 당신네들 다른 거 중지시켜 주겠다고. 우선권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대로 재판관들 움직이지, 민주당이나 뒤에서 짬짬이 노릇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증명해 주세요. 이미선 재판관 징계 착수하세요. 그럼 믿어요. 이상입니다.